안녕하세요. 퍼센티 잭슨입니다. 퍼센티를 사용해서 직접 매출을 내신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퍼센티 채팅방에서 아트모스로 활동하고 있는 아트모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퍼센티 오픈 채팅방에서 굉장히 활동을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제가 잠깐 나와 있는데 그냥 잠깐 좀 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활동은 제가 원래 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좀 활동을 많이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다 응대를 해주고 있긴 한데 네. 이제 저의 역할을 대표님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 그냥 아는 거 그냥 얘기해 주는 거지 제가 뭐 모르는 거 해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는 좀 그래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퍼센티는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그 김선달님 알고 계시죠? 네. 그분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구익점님이 저랑 동기여가지고 이게 수업이 이제 뭐 저희가 그 오프라인 수업이 다 끝나고 마지막 날에 구익점님한테 이제 바로 배웠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왜냐면 이제 퍼센트로 매출을 내고 계셨고 반자동으로 이미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나고 계신 분이라서 다 궁금했어요, 동기들이.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제 구육점님이 딱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모니터 앞에 딱 나와가지고, 퍼센트들이 시연하는 걸 딱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때, 이거다! 하고서, 바로 그냥 다음날 이제 6개월을 긁었습니다, 네. 바로 6개월을 긁으셨어요? 네, 6개월.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배우고 다음날 바로 그냥 6개월을 긁었어요, 저는. 네. 진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구매 대행은, 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도 제가 이제 그때 12월에 시작했는데 그 제가 작년에 한 중순까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다시 몇 달 쉬고 이제 재취업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두 군데 면접을 봤는데 이제 가고 싶다는 회사는 떨어지고 좀 그냥 밥벌이 하는 거 제 원래 전공 살려서 그냥 하던 컴퓨터 쪽 원래 밥벌이 하던 회사는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 그냥 뭐라도 사업이라도 해보자 하는데 그 사업 하자 그때 막연하잖아요. 막 그 돈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렇게 하다가 유튜브로 이제 좀 이제 많이 보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하다가 구매 대행을 알게 돼서 이제 막 대부분 막 대형 채널도 되게 많이 보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저희 선생님 그 선달님 소형 채널을 보고서 오히려 역으로 봤어요. 소형 채널 보고 대형 채널을 보고 하다 보니까 또 대형 채널은 또 인터뷰도 길고 영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그 인터뷰 영상을 다 봤죠. 네, 진짜 그 막 40분, 1시간짜리 영상을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밥 먹고 보고, 아니면 자다 일어나서 또 보고, 그냥 계속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그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그냥 스스로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하면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대표님처럼 실제 매출을 잘 내고 계신 인터뷰들이 유튜브에 엄청 많거든요. 그쵸.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막 몇 천만 원부터 몇 억 내시는 분들 많고 해서. 그분들 보다 보니까 그냥 그분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영상 보면은 진짜 도움되는 것들 실제 경험담들 엄청 많이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쵸. 사실 그거만 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는 또 그런 게 또 팁도 팁이지만 좀 동기부여도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보면은 그분들도 대부분 다 막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막 어렵게 어려웠던 얘기도 막 하시고 아니면은 부업으로 아니면 막 직장이 막 진짜 그지 같아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약간 성공을 꿈꾸시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성공하신 분들은 다 각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혹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성실이에요. 성실이고 실행력입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실행력이 갑인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실행을 해주시면 그래도 반 이상은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진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진짜 실행만 잘하는 분도 계시고 성실한 분들만 계시고 막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다 되는 분들 진짜 성공하시더라고요. 진짜 무조건 반 이상 하시니까 무조건 진짜 뭐가 고민하는 거 있으시면은 무조건 실행을 하시고 실패를 하시더라도 또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시더라도 도전하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매 대행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구매 대행을 이제 한지는 그때 제가 그러니까 12월부터 해서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네.
구매 대행업 자체가 네. 혼자서 하기에 너무 고독하고 네. 네, 굉장히 힘듭니다. 아, 맞아요. 네, CS 처리하기도 힘들고 네. 어디에 혼자 살아 보니까 네.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 아, 맞아요. 네. 여기 모니터 하나로 얘랑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상.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신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 CS 같은 거는 사실 어렵다고 하거나 막 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막 전화하는 것도 겁내하고 하신다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좀 약간 그 전에 하던 직장 자체가 그냥 CS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하루에 좀 적게는 뭐 30통, 많게는 50통 이렇게 전화 처리를 워낙 CS를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집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외롭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채팅방에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채팅방을 아마 저 닉네임 말하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떠들었어요, 저는. 그분들, 왜냐면 혼자 심심하니까 업로드 하나 하고 채팅 한번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이걸 좀 즐기기 위해서 같은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렇게 막 채팅방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막 술 마시면서 같은 일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좀 빨리 해결됐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집에서 외로운 것도 그렇고 막 이런저런 다양한 것 그분들한테 뭐 다양한 팁도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뭐 제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대표님처럼 네. 오픈 채팅방 같은데 커뮤니티, 네. 셀러분들만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채팅방 진짜 많아요. 저희 퍼센트 오픈 채팅방만 봐도 뭐 1,500명, 1번 방은 저희가 1,500명 정도 네. 있고 2번 방은 900명 정도 있거든요. 네. 거기만 와도 진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들도 많고 아, 맞아요. 네, 이제 심심하시면은 거기서 그냥 잡담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떠들어야 돼요. 그냥 친구들이랑 히히닥거리는 게 아니라 떠들더라도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랑 사소한 뭐 전용 얘기를 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소식 얘기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주제가 확확 변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얘기하면 되게 얻어갈 게 많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단순한 이런 얘기하는 거랑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일 하는 분들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혼자서 힘드시거나 하실 때 네. 저희 퍼센트 오픈 채팅방 오시면은 제가 잘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근데 거의 제가 오픈 채팅에서 제가 여기저기 방을 진짜 많이 들어가 봤는데 잭슨님만 한 분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 내고 계실까요? 매출은 조금씩 뭐 다르긴 하는데 그냥 한 3천에서 4천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고 마진율도 한 25에서 30% 정도 해서 조금 한 수입으로 치면은 그냥 뭐 500에서 10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광고를 제가 좀 더 태울 때가 있고 덜 태울 때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냥 평균으로 치면 한 750에서 800 정도 그냥 예. 근데 사실 이건 또 있어요. 좀 이런 좀 건방져 보이는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업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객단가가 좀 비싼 거 위주로 많이 팔기 때문에 네. 고용량 도우비. 그렇죠. 그냥 대신에 저는 또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또 뭐 돌맞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반품이 그러니까 반품 들어올 만한 상품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네. 그거는 굉장한 본인만의 그죠.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반품 100% 안 들어오겠구나.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많이 하죠. 네. 근데 뭐 구매 대업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네. 반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 어제 그 동기들이랑 채팅방 하는데 반품 주말이면 50만 원 넘게 받았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대량으로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품에 대한 거를 일단 두려움을 좀 버리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냥 과감해질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반품 하나 당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그냥 잊으셔야 돼요. 어차피 네. 반품을 당하면은 그거를 뭐 해결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다시 그 해외를 못 보내요. 그쵸. 네. 그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진짜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손해는 볼 수 있거든요. 아니 뭐 많이 손해 보실 수도 있지만 저도 그래서 처음에 반품 왔던 거 그냥 과감하게 그냥 진짜 줘버렸어요. 네. 차라리 네. 대표님처럼 마음 편하게 그게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네. 또 이 시간에 다른 상품을 소싱을 해서 더 많이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마케팅 같은 거는 따로 안 하시나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도 하죠. 광고 이제 뭐 지마켓도 하고 11번가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쿠팡은 제가 싫어해서 쿠팡 광고를 안 합니다. 네. 쿠팡을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쿠팡 빼고는 그냥 딱 조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광고. 네. 근데 광고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쵸. 구매 대행이 광고가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맞아요. 네, 국내 위탁보다 좋기 때문에 쿠팡이나 뭐 지마켓 옵션, 11번가 뭐 이런 데는 무료 광고 비용을 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맨 처음에 광고를 한번 세팅해 보시고 좀 괜찮으면 조금씩 충전해 가면서 네. 하면서 이제 그 단가를 올리면서 네.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를 해서 네. 몇 개 정도 업로드를 하고 계실까요? 이제 초반에는 제가 업로드를 좀 많이 했거든요. 초반에는 저도 10시간, 12시간씩 했는데 요새는 그냥 올리고 싶은 거 한두 개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쓰고요. 그러니까 그 올리는데 조금 가공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쓰고 좀 길게 가공할 때는 2-3시간 쓸 때도 있긴 한데 거의 그러니까 업로드는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아마 제 거 그 애널리틱스 제가 그 채팅방에서도 그냥 캡처해서 보여준 적도 있고 아마 잭슨님은 뭐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업로드 상품이 좀 적은 편이에요.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좀 뭐 처음에는 좀 시간을 많이 갈아서 저도 업로드를 하긴 했지만 이제 뒤로 가면서 조금 이제 뭔가 알겠다 싶으면서 업로드 수가 많지 않아도 된다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좀 오히려 소싱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역시 소싱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한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절대. 네. 뭐 옛날에야 대량 등록을 해서 네. 상품 수를 많이 깔아놓으면은 매출이 잘 나는데 지금 추세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자동으로 수정할 것만 업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번역을 하신 다음에 잘 팔린 상품을 사입을 해서 사입을 한 다음에 하루에 한 4-5번씩 10번씩 팔리는 상품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그걸 이제 브랜딩을 입히는 그렇죠. 이게 셀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면 되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장기간을 보셔야 돼요. 이 업 자체는. 상품 소싱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상품 소싱은 저는 진짜 쉽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상품도 되게 많이 보고 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뭐 뭘 막 카피해가는 사이트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퍼센트 채팅방에서도 뭐 다른 뭐 이것저것 막 왈가왈부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안 보고요. 저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구 이런 단어. 직구로? 네, 그냥 네이버에다가 우리 초등학생도 검색할 수 있는 직구라는 단어로 하다 보면은 블로그도 나오고 카페도 나오고 그리고 많이 인스타그램도 따로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구매한 사람들이 알아서 이쁘게 되게 잘 올려놨어요. 그 상품 자체를. 그러니까 뭐 블로그에 리뷰도 엄청 길게 써놓고 뭐 유튜브로 리뷰도 하고 인스타그램에도 하고 근데 이거를 꼭 이게 상품을 되게 막 고급스럽거나 이런 것만 사람들이 막 리뷰하거나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 요새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다 대부분 그 각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플랫폼마다 인플루언서들이 다 있어요. 종류별로. 네, 뭐 브랜드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래서 뭐 생활 잡화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했다던가 아니면 댓글이 좀 많이 달렸다던가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상품도 올리고 그거에 대한 뭐 파생 상품 아니면 그거에 대한 브랜드 아니면 그거랑 비슷한 뭐 부자재라던가 저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싱하는데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쓰지 뭐 남의 뭐 뭘 봐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 좀 색다른 방법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막 시간 할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누워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해야겠다 촉이 딱 오면 이제 그 해보는 거죠. 올려보는 거죠. 이게 소싱하는 방법도 이게 대표님들마다 진짜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소싱하는 방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저도 막막하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때인데 제가 또 이렇게 셀러 생활을 하면서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더라고요. 이 상품을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찾았지? 막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냥 되게 심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처음에는 진짜 어떤 상품을 소싱할지 그게 그 시간이 제일 많이 할애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떤 상품을 소싱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소싱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유튜브만 봐도 다 있거든요. 진짜 잘 모르시겠으면은 제가 인터뷰 영상들이 있어요.
네. 퍼센트 유튜브로 들어와서 가다가 제가 인터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품 소싱하는 방법 나오거든요. 네. 거기 보시면 되고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거나 하시면은 네. 제가 또 1대1 컨설팅까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1대1 컨설팅 한번 받아보죠. 아마 잭슨님 정도 하면은 컨설팅 하면 거의 한 100%는 다 알려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제가 진짜 모든 걸 다 드리고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필요하시면 전화, 네. 또 필요하시면 원격으로 제가 다 해드리고 있어서 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뭐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네. 세터 시장이 네. 레드오션 네. 굉장히 시장이 어렵다. 네. 이거는 지금 끝물이다. 네. 라는 말이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쵸. 네. 뭐 그런 얘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 레드오션이라는 게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하다못해 동네에 치킨집만 생겨도 다 경쟁인데 치킨집이 지금 뭐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배달의 민족에다 치킨이랑 쳐보세요. 몇 개가 나오나.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셀러도 경쟁이지 뭐.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내가 어떻게 키워 나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레드오션일 수도 있지만 그 레드오션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어떻게든 다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해가지고 다 성공하면 사실 그거 하겠죠, 다. 근데 지금 세상에는 사실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뭐 특별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카버거라던가 그런 진짜 재능 있는 특별한 사람 1%가 새로운 거를 막 만들어내는 거 아닌 이상은 어쨌든 간에 다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고 하다못해 이거 보시는 분들 옆에 앉아있는 직장 동료랑도 뭐 승진시험 보려면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레드오션이라는 건 사실 뭐 납득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형 경쟁업체들이 진짜 많아요. 네. 네, 그거 경쟁업체들이 많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네. 경쟁업체는 동기부여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쵸. 네, 남들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못하나. 그쵸. 네. 그러니까 잭님도 그 경쟁 업체 있으시잖아요. 아, 다른 업체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더 서비스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차별화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저만의 방법을 찾고 네. 계속 연구를 해서 이제 콘텐츠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님들도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도 이렇게 다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네. 다 평범한 사람이고 열심히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력과 끈기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실행력. 실행력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실행만 하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뛰어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충분히 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상도 뚫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이 해외 작업 자체는 네. 단기간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장기간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포기만 안 하면 해외 작업은 무조건 매출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을 내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차근차근 하루에 할당량만 채우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향후 계획은 저는 제가 뭐 대부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구매 대행 하시다가 뭐 사입하고 그 다음에 사입해서 조금 된다 싶으면 뭐 브랜딩하고 대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진짜 더 잘 되시면 아예 제조까지 들어가시고. 아, 그게. 근데 저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중간을 뛰어넘었어요. 바로 제조로 들어갈 건데. 아, 제조. 제조를 제가 뭐 돈이 없어서 사실 상품은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진짜 가전수공업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제가 이게 중간에 뭐 사입도 조금은 해봤거든요. 제가 뭐 그냥 소량 뭐 예를 들어서 10개 이런 식으로 그럼 브랜딩도 제가 나름 해봤어요. 예전에 뭐냐 저 자체를 브랜딩 해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를 예전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조금 하다 포기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시도는 해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 그쵸. 근데 이 브랜딩이나 제조는 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컨텐츠더라고요. 제가 컨텐츠. 네, 컨텐츠.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 블로그를 글을 쓰든 어쨌든 간에 저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공장이 되는 거죠. 제가 공장이 되면서 공장장이 돼가지고 제 걸 이제 막 찍어내는 거죠. 저 자체도 브랜드가 되고 제 자체가 공장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을 굳이 안 거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사실 성공 못 시키면 내가 어떻게 상품을 팔겠냐 저는 약간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하거나 뭐 강의하고 이런 사실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 컨텐츠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이제 제 동생을 퍼센트 셀러로 키울 겁니다. 지금. 동생? 네,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마켓 가입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그것 때문에 아시죠? 저도 그렇긴 한데 이거 진짜 마켓 가입부터 짜증나잖아요. 이게 재밌잖아요.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승인도 안 나고, 네. 맨날 반려시키고, 제 동생이 지금 2단계에서 지금 막 진짜 좀 짜증나는 상태인데, 네네. 아무튼 간에 저는 제 동생을 셀러로 키우고, 저는 저대로 셀프 브랜딩도 하고 컨텐츠를 만들면서 동시에 한번 키워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셀러로서는 저는 요 정도 손까지만 딱 유지하고, 제 동생을 좀 셀러로 더 만들고 싶은 게, 제 동생은 이제 얼굴 노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얼굴이 노출 안 되면 사실 브랜딩 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옛날에야 막 얼굴 가려가지고 이렇게 막 브랜딩 하고 했다지만, 뭐 셀프 브랜딩도 어쨌든 간에 좀 전면에 좀 나서서 말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동생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일은 잘해요 또. 그래서 동생을 셀러로 키워놓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좀 뭔가 잘 해서 나중에는 둘이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했거든요. 뭐 무슨 브랜드 네이밍도 다 지어놨어요. 브랜드 네이밍.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하니까 동생도 재밌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만 셀러로 키워놓고 저는 이제 셀러는 지금 현재 매출 나오는 거 계속 가공 조금씩 하고 유지하면서 제 다음 단계 목표, 제 콘텐츠 만드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할 건데 제가 그냥 재미로도 그냥 스포티파이 팟캐스트를 그냥 유튜브 튜토리얼 보고 올렸는데 진짜 2개 올렸는데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담당자가 연락을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한 회사 그 담당자가 연락을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조금만 신경 써서 그냥 구매 대행이든 온라인 사업 어떤 거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 동생분이랑 같이 한다는 게 네. 굉장히 따뜻하네요. 네. 남매인데 조금 남매시구나. 예. 하긴 남동생이랑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남동생이었으면 안 했을걸요 아마. 근데 네, 그래도 조금 뭔가 어릴 때부터 네네. 좀 상호 보완이 좀 잘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못 해줄 부분에 대해서 동생이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퍼센티 구독자분들에게 네. 대표님처럼 되기를 다들 원하십니다. 네.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그 셀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냥 채팅방에서도 많이 하고 뭐 적극적으로 제가 나선 것도 있고 뭐 모임도 그냥 뭐 해보고 시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동기들 그리고 특히 이 퍼센티 마스터 구익점님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긴 했기 때문에 네. 퍼센티 마스터 구익점님이랑 그 제 동기들 때문에 힘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분들은 기존에도 셀러 활동도 하시고 되게 많이 뭐 사입도 하시고 그냥 브랜드 대표님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분들이랑 활동하고 다른 채팅방에서도 활동하면서 이게 점점 저는 이제 좀 그런 모임에 대한 파일을 좀 많이 넓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생각하시면은 채팅방에서 여러 그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일단 힘들다고 생각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냥 하나라도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처럼 힘들면은 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사람 만나서 힘을 얻고 다시 또 파이팅하고. 네. 근데 꼭 같은 업종을 하는 걸 만나세요. 이게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거 되겠냐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제가 그 채팅방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퍼센티 채팅방뿐만 아니라 다른 채팅방에서도 그 친구들이 꼭 그런 얘기를 꼭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되겠냐. 가족들도 그렇고 초치는 얘기를 꼭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보면은 그냥 나보다 50만원, 100만원 아니면 그냥 하다못해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으쌰으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내가 판매하던 본질이라던가 그냥 기본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대표님들한테 조금씩은 들어서 내 거에다 적용해보시고 이런 걸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 같은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채팅방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새벽에 그 잭슨님 안 계실 때 제가 항상 맨날 몰래 약간 술약을 좀 불려요. 술 먹고 들어와서 막 할 때도 있고 그냥. 근데 저는 약간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진 않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은 조금 일단은 첫 번째는 쉽게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은 상품별로 컬러를 조금 많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분명히 잘 파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근데 유튜브 봐도 이렇게 막 잘 나와 있는 건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소싱 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액세서리라던가 뭐 신발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 모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컬러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레드라고 치면은 일반 그냥 우리가 막 빨강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쿠팡에서는 뭐 빨강이나 치지 말고 레드라고 해라 이런 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로 그냥 뭐 카디널 레드 아니면 짐 레드 이런 식으로. 좋네. 네, 이거는 어디서 제가 따왔냐면 그 나이키 신발 보면은 색상표가 제가 그러니까 제가 나이키 신발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좀 그런 컬러를 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도저히 모르겠으면은 나이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이게 무슨 컬러라고 표현되어 있나? 과연 그냥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딥블랙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블루 같은 경우에도 뭐 로얄 블루, 파우더 블루 굉장히 많습니다. 색상이.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뭔가 그냥 좀 그럴싸한 걸 좀 강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상품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으면은 그냥 내가 상품명에다가 나는 그냥 노란 색깔 가방을 팔고 싶어. 네. 그러면 상품명을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여성용 예를 들어서 뭐 토트백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노란색이랑 옐로우라고 안 쓸 거예요. 저는 머스타드라고 쓸 겁니다. 저 같은 거. 네. 그걸 봐야 이 사람이 내가 찾는 색상인데 아마 이러고 클릭을 확률이 100%예요. 저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상품을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상품이어도 그 머스타드 컬러라고 쓴 게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그거 아마 애널리틱스 보면 조회수 몇천 넘을 거예요. 네. 그거 제가 봐서 확인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컬러를 조금 적용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노랑이 아니라 그냥 이런 그럴싸해 보이는 거. 우리 다 그럴싸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다. 네. 상품 판매자도 좀 그럴싸하게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하더라도 상품명에 너무 가공하는 거, 사실 우리 대부분 상품명 다 셔플 하잖아요. 막 순서 바꾸고 뻔한 키워드 쓰고 뭐 소규모 키워드 막 이런 거 막 소형 키워드 뭐 중형 대형 다 섞어서 쓰시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유니크한 디테일을 조금 이런 컬러 코드로 해서 좀 넣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린도 뭐 스타벅스 그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넣어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품마다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색상을 많이 넣는다. 옵션도 그런 식으로 다 가공을 합니다. 저는. 네. 일단 노출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일단 구매가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노출은 사실 어떻게든 될 거예요. 아마 비슷한 키워드 쓰면 대부분 여기서 다 그 노출도 뭐 셔플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 거를 클릭해서 구매를 하냐라고 봤을 때 저 같으면은 그렇게 저처럼 머스타드라고 쓴 거를 클릭해서 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결과값도 나오고 있고. 네. 저도 머스타드 그냥 일반 노란, 옐로우 이거보다는 머스타드가 좀 더 있어 보여요. 그쵸. 클릭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시면 돼요. 뭐 이제 상세 페이지가 사실 이제 가공하기 나름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똑같은 썸네일 쓰고 차별화가 안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좀 차별화를 좀 줘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옵션명도 다들 뭐 대충 짓긴 하는데 대부분 그러세요. 네, 대부분 그러죠. 네.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네. 이렇게 짓는 것도 구매 전환율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명도 상품명이고 옵션명도 좀 이쁘게 그거를 좀 옵션을 조금 그럴싸하게 좀 한번 해보자. 그 옵션명이라도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옵션명 굉장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퍼센트 유튜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자리를 오고 싶어 하는데 다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한테 컨설팅 많이 요청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청 많이 오시는데 사실 별건 없거든요. 네. 단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이렇게 대표님처럼 매출 내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하시면은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다음에 또 잘 되시면은 또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돼서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네. 진짜 잘 돼서. 노하우나 팁을 많이 방출해 주셔가지고 저희 퍼센트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면 좋겠다. 네, 조회수 만 예상해 봅니다. 네, 많은 제가 편집도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조심히 귀가했으면 좋겠네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